피해자가 마음먹고 피해 사실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남성이 불리한 건가요?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여행 가이드 법률사무소 여운의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정말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솔하게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의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노심초사해하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최악의 수를 두는 영역이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주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스킨십이 있었거나 그런데도 갑자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또는 내가 전혀 저지르지 않은 행위 사실인데도 갑자기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성범죄에 관해서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라거나 기본적으로 남자가 불리하다, 또는 증거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자백하는 게 낫다 등등 여러분들을 정말 극단적인 혼란 상태로 만드는 갖은 어록과 같은 문장들을 한 번쯤은 보고 듣게 되셨을 겁니다. 더욱이 이 와중에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광고성 글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하면 무혐의, 무죄구나 라고 쉽게 오판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의 잘못된 정보와 상식을 바로잡아 보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시죠. 먼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 한번 알아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답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직접 변호했던 두 가지 실제 사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동거하는 남자친구로부터 3일간 감금당하고 성관계를 강요당한 여성분의 고소사건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양자 간의 관계가 이성관계였고 그리고 동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강간이 성립돼? 유사강간죄가 성립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간접 증거를 통해서 결국 상대방을 징역 7년에 처해지게 만든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 의뢰인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술에 취해서 모텔에 갔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남성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인데요,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대는 영상이 분명히 존재했고 성관계가 있었음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관적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간접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일부 무혐의, 일부 무죄까지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례의 어떤 차이점을 극명하게 아시겠나요? 양측 피해자 둘 다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제가 두 사례의 공통점을 먼저 꼽자면, 성범죄는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면서 결국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 정황을 주로 쟁점으로 삼아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먹고 피해 사실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성범죄자는 남성이 불리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왔죠.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앞선 두 사례의 공통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쪽의 사건을 변호하든 결국에는 첫 번째, 무엇이 진실인가? 두 번째, 이는 어느 쪽의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인가? 세 번째, 그리고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실체적 진실로 정리되어 밝혀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입니다. 한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음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자세 등 그 언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향의 설정과
정리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는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노출된 단순한 어록과 같은 문장들은 법률가들이 또는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전문 법률가가 바라본 시선으로 해준 조언을 듣고 이에 맞추어서 진술하고 준비하고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는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술 한잔 걸치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고 감정이 커져서 결국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상대가 크게 거부 반응이 없어서 결국 깊은 사랑까지 나누고 좋게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는 일주일 뒤에 불현듯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네요. 조사 예정에 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 사건 알고 계시죠? 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둘 중에 하나의 언행을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수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부인해버리거나 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그냥 단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수사관이 최초에 전화하는 그 전화 내용조차도 사실은 일선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라는 것으로 작성을 해서 기한을 해서 결재를 받고 올리게 되는 순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 중에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하는 형태처럼 어설프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모두 거짓이 돼버릴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던 그 내용이 결국 내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거는 결론 지어져서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로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 재판 결과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은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변호사에게 터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억울한 처사는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해드리고 방향을 설정해서 최후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자,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범한 게 실체적 진실이고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범죄의 처벌은 사실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는 이 형사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는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감히 최고의 결과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와 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대응, 상대방 피해자와의 합의의 방식과 어떤 대응,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유리한 정상의 사유 주장 등 다뤄야 할, 주장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상식과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억울한 사건은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조장하자고 제안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최고의 또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본 영상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시거나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시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여행 가이드 법률사무소 여운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